오케이. 이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공부하기 싫다고요? 그렇죠. 탄핵 사태도 정리가 안 되고 부동산 상황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미국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전 글로벌적으로 현재 많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특히 한국은 계엄까지 해가지고 거의 4개월 넘게 현재 엉망진창인 상태예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고 정부가 무정부 상태다 보니까 획일적으로 국가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이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미친 것 같아. 왜 결론을 안 내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자, 한 3분간만 짧게 부동산 주요 뉴스 한번 공부 차원에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공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스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강남 3구가 재건축 이런 것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리고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재지정이 됐죠. 현재 상황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관망을 한다,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제가 어제 그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풍선 효과 전혀 없습니다. 자, 풍선 효과라는 거는요, 대제 상승기 때 현재 경제도 좋고 부동산 경기도 좋구나 해서 전방위적으로 상승 추세를 탈 때 풍선 효과라고 있는 것이지, 수년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3구가 모처럼 해제돼가지고 전주들이 보따리 싸고 가서 투자한 아주 특정한 상황인 것이지, 이것이 풍선 효과로 확대돼서 서울 전역으로 아파트 상승장이 된다, 이건 멍청한 분석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서울 아파트 시장 침체 계속될 거예요. 자, 오늘 눈길 끄는 소식 중에 하나가요, 바로 LG 신도시 재건축 노후도시 특별법 현재 시범 케이스로 아파트가 지정이 됐었죠. 선도지구. 근데 거기에 전자동의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정비업체들이 조합원들 삥 뜯어가면서 주소지로 소유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우편물 보낸다든가 마케팅 한다든가 이런 비용 항목을 정해가지고 운영비로 엄청나게 걷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동의 절차, 징구 절차라고 하죠. 거기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죠. 전자동의 시스템, 요즘에 아파트 아이넷인가요? 동대표라든가 어떤 아파트 내에 어떤 정책 결정할 때 문자로 오더라고요. 투표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재건축 절차에서도 이런 휴대폰으로 동의 절차 거치는 전자동의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동의 절차를 서면으로 하게 되면 5개월 정도 걸리고 비용도 막대하게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전자동의로 바뀌게 되면 2주 비용도 얼마입니까? 10분의 1로 줄이는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절감할 수 있다. 정비업체들 조금 영향을 받겠죠? LG 신도시 노후도시 특별법에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고 아마 속도전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당연히 조합원들, 주민들은 동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안타까운 게 요즘에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비아파트 부분에 오피스텔이라든가 생숙, 지식산업센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도 투자한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어떤 상태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거든요. 오피스텔도 이 모양인데 생숙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특히 여기 기사에서는 안산시 단원구 반달섬 여기에 관광단지로 개발한다고 해서 여기에 생숙을 엄청나게 지어놨거든요. 저도 2-3년 전에 이 분양 소식 듣고 너무 많이 분양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바다를 끼고 있는 입지 좋은 곳, 그리고 중국에서 관광객들 몰려올 것이다 이런 예측 때문에 엄청나게 경쟁률도 높았던 것 같아요. 자, 그로부터 2년 3년 정도 지났고 건물도 상당 부분 준공이 되고 물론 짓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미분양이 속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현재 이 관광단지가 먼저 개발되고
이런 생수기라든가 오피스텔이 들어서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관광단지는 거의 개발이 안 된 상태에 있고 먼저 주거시설부터 들어오니까 당연히 미분양이 생기겠죠. 현재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보증금 30만원에 올 35만원 임대료로 세입자를 현재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P, 당연히 생수 같은 경우는 주소 이전 같은 걸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전환을 해달라 이렇게 현재 신청을 하고 법적 쟁송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지식산업센터, 이것도 현재 제2의 생수처럼 미분양,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대출이 막히고 임차인도 못 구한 상태고, 지방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수분양자가 잔금을 못 내고 있고, 과다 마케팅 이런 것 때문에 분양 해지하고 싶다 이런 집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인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미착공이 224곳, 착공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생수를 우려하고 있다. 비아파트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분양 계약 해지 소송이 비아파트 시장에서 보물처럼 터지고 있고, 중소형 로펌들이 이것을 먹잇감으로 삼고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소송을 하고 부추기면서 돈 뜯어내는 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간 약육강식 각자 도생입니다. 3년 전 4년 전 부동산 정점기 때 생활용 숙박시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하신 분들, 자, 큰돈 투자하고 여생을 좀 잘 보내보려고 했는데 엄청나게 큰 시련을 현재 겪고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 보고 무주택자이신 분들, 투자 안 하신 분들 고소하다 이렇게 비난하시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나쁜 거예요. 이분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불경기 상태여서 아마 이것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도 생수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로 전환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도 정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개발 소식 한 개 볼게요. 용산 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에 포스코 ENC하고 현대산업개발이 맞붙었다. 여기 보시면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개발 계획이 상당히 거창합니다. 자, 위치는요 한강로 3가 40-641번지고요. 지하 6층, 지상 38층. 야, 빌딩이 12개나 들어섭니다. 아파트 777, 오피스텔 894개 하면서 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엄청나죠? 미국 뉴욕의 허드슨 야드, 일본 롯본기 힐스, 이거와 같은 대표적인 상권으로 개발하겠다는 거고요. 포스코 ENC는 OD를 적용하겠다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죠. 용산역 1구역. 가장 면적도 넓은 것 같고요. 위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삼성물산에서 신반포 4차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잊으셨죠? 신반포 4차입니다. 재건축입니다. 지하철 3호선, 7호선, 9호선 환승역이고 고속터미널과 도보 100m 이내로 있다. 삼성물산은 레미안 해리븐 반포로 제안했고, 헤리티지 아파트가 문화유산입니까? 리버 세븐의 결합으로 신반포 4차 재건축 이름을 레미안 해리븐 반포로 제안했다. 7개 주동에서 7성급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는 정상의 의미를 담았다. 참, 여기에서 먼저 태어나야 되고요. 일단 서울에 입성하려면 일단 서울에서 자녀로 태어나야 되고 강남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여기에는 함부로 입성할 수 없죠. 참 부럽습니다. 위치를 한번 보면요. 여기 쭉 보면 여기가 한강이죠. 반포대교고, 여기 보면 오른쪽에 신반포 4차고 여기가 반포 센트럴 자이, 여기가 그 유명한 레미안 원베일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가 반포, 여기죠. 반포역. 여기가 신반포 4차니까 레미안 온베일리 아파트하고 가격이 삐까삐까 하겠죠. 레미안 온베일리 아파트 올림픽대로
바로 옆에여가지고 타이어 폐가루 이렇게 좀 검정색 타이어 폐가루 날리고 창문 지저분하게 붙을 텐데도 한강변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가격이 높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 주거 만족도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양주 쪽으로는 두산 이브드 제니스 평내호평역 N49 4월 분양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평내호평역은 GTX가 지나기 때문에 눈길이 가죠. 두산 이브드 제니스 평내호평역 GTX 안 지나면 안 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두산 이브드 제니스 여기는 고급 브랜드죠. 두산 입장에서는 초역세권 입지가 강점이고 평내호평역까지 도보거리 2분에 위치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548가구 그리고 49층입니다. 주상복합이네요.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가 평내호평역이고요. 여기가 GTX 지나죠. GTX B노선 바로 옆에 2분 거리인 초역세권입니다. 여기가 두산 이브드 제니스 평내호평역이고요. 제가 한때 여기에 엄청나게 자주 갔다 왔었어요. 투자해보려고. 여기보다도 그 맞은편에 진주 아파트라고 있어요. 여기 평내호평역 평내 지하차도 건너고 여기가 진주 아파트인데 여기가 재건축 때문에 소송전부터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 심한 곳입니다. 재건축한다고 오래전에 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떡합니까? 재건축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 제가 지금 5년째 보고 있는데 아직도 진행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내호평역 좌측에 두산 이브드 제니스 평내호평역 4월달에 분양한다는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치는 좋다. 그러나 주상복합이라는 거 염두하시고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신문을 보다 보면요, 이런 경매 광고 마케팅은 아니고 뭐 경매 좀 해보라는 기사가 좀 있습니다. 1억에 산 건물이 월 300만원씩 번다 하면서 쭉 보면 뭐 복마마니 뭐 쭉 보면 이런 분들을 기사로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고 매일 옥션이고 이분은 또 김종률 아카데미라고 또 학원 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 쭉쭉쭉 하면서 경매를 통해서 소액 투자를 해봐라 막 이렇게 권하고 있죠. 경매는 부동산의 꽃이다 하면서 성공 사례 이런 거를 막 하면서 경매에 도전해보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시도 있고 사례도 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경매를 한 3, 4년 해봤는데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학원 가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무주택자이신 분들, 초보자들 절대로 경매에 발 들여놓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지금 무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협상을 통해서 1억, 2억씩 싸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옥션, 경매로 사야 되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절대 무주택자, 초보자들은 절대 경매에 발가락 들여놓으시면 안 됩니다. 여기 댓글 보니까요, 조금 아시는 분들이 댓글 단 게 있네요. 좋은 거 혼자 먹지 굳이 이런 거를 왜 같이 먹자고 하냐. 저런 거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 설거지 당할 수 있다. 물론 경매 학원에서 주도하는 여러 가지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입찰 이런 건 굳이 말을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이 기사 보면서 느낀 점은 물론 경매가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초보자들, 무주택자들은 절대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아파트 이런 거 절대로 경매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낙찰받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같이 비수기, 부동산 불경기에는 절대로 아파트 같은 거 경매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저한테 오시면 제가 차라리 부동산 같이 들러가지고 2억 싸게 매수할 수 있게끔 협상해 줄 수 있습니다. 차라리 협상력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제목도 있어요. 서울 고가 아파트 한 채 팔면 저가 아파트 6채 산다. 이런 선동적 기사 절대 막 마음 아파거나 멘탈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서울 고가 아파트 아까 봤죠? 한강변 아파트 왜 그런 거랑 비교를 합니까? 그런 별천지 아파트랑 이런 건 부동산 투심, 열등감, 뭐 상대적 경쟁 이런 걸 자극하는 건설사 기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번주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뉴스는 바로 지역구 국회의원 75명이 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강남, 서울의 아파트를 매수해서 살고 있다. 심지어 뭐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의 지역구인 국회의원들도 그 해당 지역의 아파트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해서 살고 있었다. 이런 뉴스가 터져서 상당히 충격을 줬죠. 서울의 주택을 소유한 비서울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의원들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많으니까 24명, 국민의힘 당연히 보수층이죠. 기득권층이니까 23명, 뭐 쭉쭉 엄청나게 많죠. 대부분은 해당 지역구에 살지 않고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자, 우리 실수요자들 어디 아파트 사면 될까요? 바로 이 국회의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한번 아파트 명단 볼까요? 어디 아파트를 사야 될지, 어느 입지를 사야 될지 모르면요. 자, 오늘 저번주에 보도된 국회의원들 아파트를 사면 됩니다. 얘네들은 기득권자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재건축 그리고 어떤 유리한 정책 다 때려 박을 수 있는 능력자들입니다. 특히 다선 의원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시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강남구에서는 어디 아파트를 사면 되냐? 김진표, 뭐 6선, 5선 막 되잖아요. 개포 우성 아파트 사면 되고, 목련타운, 일원동 샘터만 아파트, 개포동 경남 아파트, 도곡 2차, 도곡 한신, 개포 우성, 논현동 오피스텔, 개포 현대, 한아름 아파트, 도곡 한신, 이런 동부 센트럴 아파트, 센트레빌, 압구정 신현대, 압구정 미성 아파트, 압구정 미성 아파트 아주 좋은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반포, 동아, 트라움하우스, 아크로 리버 나오네요. 이야, 아크로 비스타, 조배수, 윤석열 친구네요. 친구. 롯데 캐슬 포레스트, 반포 아파트, 아크로 비스타. 오우, 아크로 비스타에 많이 사네요. 자, 용산구, LG 한강 자이, 분양권 갖고 있는 똑똑한 인간들도 있고. 자, 여기 보시면요. 어떤 아파트 살지 모르겠다 하면 이런 아파트 사면 됩니다. 아셨죠? 뭐 국회의원들 국회 녹 얻어먹고 나라 녹 얻어먹으니까 뭐 바를 것이다, 정직할 것이다, 택도 없습니다. 철제 이기적인 인간들이니까 각자 도생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김연아의 시티라이프 해가지고 영어 조기 교육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부동산 교육이다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서구 선진국처럼 금융교육, 부동산 교육 이런 걸 시켜야 된다. 이거를 말을 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죠.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시간 나는 대로 밥 먹으면서 이런 부동산, 금융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이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 얼굴이 낯익더라고요. 우리는 영어를 중요시하는데 금융교육이나 부동산 교육이 중요하다. 이 내용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이 서울 LH 사장, 여기죠? LH 사장 응모하셨던 분이었다가 스스로 사직하신 분이에요. LH 사장 청문회에서 다주택은 시대적 특혜다 하면서 상당히 투기적 마인드를 드러냈죠. 이분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뭐냐? 서울 아파트 부동산 4개가 있는데 청담동, 잠원동 상가, 그다음에 부산 오피스텔, 그리고 부곡동 아파트 이걸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매각한다니 많이 그런 소식을 말했는데 결국은 에스테이트 사장 후보에서 자진 사퇴를 했었죠. 자, 이런 사람들이 철판 깔고 자녀들에게 금융교육, 부동산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서 홍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 사람이 한 말은 뭐 지식적인 부분이니까 새겨들을 필요는 있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서 뭐 전세니 부동산 계약이니 임대차 계약이니 금융 관련한 교육을 잘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식사하면서 또는 실제로 우리 집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 보여주면서
어떻게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고 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교육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뭐 영어 교육보다 중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자, 앞에서 보셨듯이 국회의원들 다 자기 거 좋은 입지 아파트 매수해놓고 국민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무주택자들 유주택자들 비난해가면서 투자자들 비난해가면서 공자 맹자 착한 척하고 있죠. 자, 절대로 당하시면 안됩니다. 위정자들, 정치인들, 공직자들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인간들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인생은 오직 각자 도생. 특히 한국에서는 공의로운 인간이 적습니다. 보십시오. 탄핵 사태를 봐서도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거 위헌이라고 해도 임명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행이라는 인간들도 법 지켜야 된다. 시위에서 폭력 사태 나오면 엄단하겠다. 이런 헛소리하고 자빠졌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인생이. 자, 오늘은요, 주요 부동산 뉴스 분양 소식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레츠고 베이비.